멜라니는 기차역 카페에 앉아 멍하니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면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 도착했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멜라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데이니가 멜라니를 역에 내려줬고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멜라니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키는 학교에 지각한 데이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에게 다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화창한 10월 아침에 멜라니가 출장을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멜라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책임감 있고 도전적이지만 즐거운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학교를 마친 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교육하기 당신의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성에게 필요하고 완벽하다는 귀족을 반영했습니다. 멜라니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동의했고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거리가 좁고 더스티 멜라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소녀였던 작은 지역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크고 시끄러운 도시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 조금 무서웠지만 학교를 마친 후에는 그녀가 고향에 갈 곳은 어디에도 없고 유일한 선택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건설 대학뿐이었습니다. 멜라니는 그녀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를 만나기 위해 멜라니의 어머니도 지속적인 건강 문제에 직면했고 멜라니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관심은 한 가족에게 끌렸습니다. 젊은 예쁜 여성과 1살짜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남성이 멜라니에게 그녀를 상기시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니와 니키는 외부 생활에 만족하는 행복한 평온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랬지만 멜라니만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멜라니는 데이니를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니를 처음 봤을 때 확실히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데이니를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를 만난 후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멜라니는 데이니가 놀랍도록 예민하고 세심한 배려심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었고 그는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거나 최근까지 상황이 언제 변했는지 언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지 생각했습니다. 멜라니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 끝없는 책임과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이 점차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변화는 출장으로 시작되었거나 어쩌면 더 일찍 데니의 출장 빈도가 증가하여 약간 멍해졌습니다. 멜라니는 뭔가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자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니는 종종 신비한 현상으로 자신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지만 결혼 8년 만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집안일과 일과로 인해 경계심이 둔해집니다. 데이니는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았습니다. 그는 니키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을 다했으며 부지런히 일했고 그의 월급은 가족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공급자였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멜라니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녀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멜라니는 데이니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그랬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즉시 따뜻해질 정도로 애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멜라니는 그녀를 믿었던 친구와 지인의 남편을 목격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사와 허드레실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중 일부는 바람을 피운 술을 마시고 일부는 조직적으로 파트너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멜라니는 데이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데이니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멜라니에게는 사랑하는 친구이자 지지의 기둥이자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희망이었고 멜라니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이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당연히 믿었지만 완벽한 남편은 없었습니다.
커레인 멜러니의 친구이자 동료는 고개를 흔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학교 구내식당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런은 보조원이었고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멜러니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지만 캐런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오랫동안 환멸을 느꼈습니다. 2학년 생활 그녀는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칭찬을 퍼붓고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캐런은 거의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의 주장과 자신감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림은 회오리바람 로맨스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훨씬 나이가 많고 자신에 대해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은 많은 것들에 눈을 감고 최면에 걸렸습니다. 카렌은 자신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수도에서 일시적으로 도시에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미숙한 소녀를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구본의 꽃과 칭찬으로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물론 행복은 짧았습니다. 수도에서 약혼자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캐런은 잠시 동안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의 호텔로 가서 그가 체크아웃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전화를 걸어 캐런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믿으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그녀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눈과 그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면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커리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식욕을 잃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배신감을 느꼈고 그녀의 삶에 좋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후 커림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고 그래서 카림은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딸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고 온 가족이 사랑했던 어린 소녀라니가 그녀의 아버지 캐런이 딸을 보면서 미소를 지은 후 그녀가 진짜 미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적어도 에메랄드 눈을 가진 잘생긴 금발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녀의 멜러니는 캐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일반적으로 남성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마치 모든 남자가 딸의 아버지와 똑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기꾼, 바람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여성의 삶에서 기쁨을 훔치는 사람. 그녀와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모두를 속입니다. 커리는 친구에게 남자의 본성은 피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멜러니는 미소를 지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캐런은 포기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이지 않는 남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찾지 못했을 뿐이지만 데이니는 멜러니가 그녀의 친구를 비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고 아무것도 그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멜러니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지만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멜러니는 캐런이 젊었을 때 사기꾼에게 빠져 불운을 겪었던 것이 안타까웠고 지금 그녀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남자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멜라니의 아들 2명만 인정하고 사랑했는데 그녀의 대모는 그녀가 잠재적인 사기꾼이자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캐런과 멜러니는 데이니에 대해 논쟁하곤 했습니다. 데이니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커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짐작하는 바가 많거나 당신은 그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당신의 견해를 다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비적이요. 멜러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런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과 멜러니는 사랑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몇 년 전에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자와 상담하라고 조언했지만 캐런 FL은 친구의 생일 축하 후에 한 번 거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카림이 갑자기 멜라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모두 회색으로 보였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망쳤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보죠. 그렇지 않나요? 이 대화 후에 멜러니에게는 많은 것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캐런은 여전히 자기 딸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와 너무도 닮았던 라니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니가 함께 쇼핑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갈 준비를 시키는 쪽에 여주인이 있다는 이 버전을 멜러니에게 처음으로 준 사람은 캐런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슬펐습니다. 곧 라니와 니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선생님에게도 수업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필수 집안일 긴급한 문제에 순환 데이니는 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멜런은 친구에게 여행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런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멜러니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법률 사무소가 지리학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멜러니는 데이니가 지금은 너무 자주 집을 떠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므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까? 멜러니는 친구의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데니에게 돈을 덜 주고 그 여자는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카림은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멜라니는 멈춰서 카렌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괜찮을까요? 어떻게 계속 출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지 급여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가 확장하고 있어서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데니는 커린이 옳았다고 말했고 멜러니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에 그녀는 데이니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최근 그의 얼굴에 떠오른 생각에 잠긴 표정, 가끔씩의 미소, 은밀한 원인, 그리고 누군가와의 신비한 서신은 모두 데이니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멜러니는 침실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데이니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그는 또다시 데니의 휴대폰이 울리자 갑자기 뚜껑을 닫았고 멜러니는 그것을 집어 그에게 건네주었지만 그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고 닫힌 문 뒤에서 전화를 받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출장 중에 내가 너라면 그 사람의 휴대폰을 확인하겠어. 카린이 고개를 흔들라고 충고했어. 너가 정말 걱정돼. 너도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두렵다. 수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들은 모두 같은 남자입니다. 캐런과의 대화는 멜러니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데이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때 그들이 가졌던 신뢰는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화장실에 가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전화기를 두고 갔다. 중요한 전화를 놓칠까봐 항상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멜라니는 의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범죄자처럼 느껴질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훑어보았지만 그것이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멜러니는 그가 여전히 포옹한 그들의 관계에서 그로부터 어떤 냉담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여전히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만 뭔가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뭔가 또는 누군가. 멜러니는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여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날카롭고 불쾌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멜러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이니가 그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 사이에는 항상 모든 것이 괜찮았을까요? 캐런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는 AR에 충실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최고라도 멜러니는 지친 생각을 일축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인해 회사가 확장되고 일이 많아 출장이 잦아지고 데이니는 지치고 태생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나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니의 사려 깊고 거의 가장 애정 어린 시선은 맞지 않았습니다. 데이니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것은 진지한 선택이 아니었고 데이니는 완벽하게 잘 이해했지만 데이니는 훌륭한 변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말과 빠른 사고로 자신의 직업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하여 아내의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멜러니는 데이니가 내려야 했던 어려운 선택을 기억했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깊이 감사했습니다. 데이니가 자신을 증명하고 어떤 면에서 그녀를 위해 그의 꿈을 희생한 순간이었고 멜러니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여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는 캐런이 불성실한 남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9월 말 어느 날 멜라니는 쇼핑몰에서 피터 데니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법에서 일했습니다. 확고하지만 다른 부서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멋져요. 피터가 옛 지인을 만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오랜만 아니 잘 지내요. 평소에는 이래요. 일수다쟁이 이래요. 피터가 대답했어요. 내일이 이제 확실히 차트에서 벗어났어요. 멜라니가 회사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확장 중이지 않나요? 멜러니는 피터의 얼굴에서 잠시 놀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확실히 그는 확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빠르게 확장을 구성했습니다. 피터는 덜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예, 확장이 있습니다. 그는 멜러니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떠나려고 했지만 멜러니는 그를 놓아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변화에 대한 남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피터의 반응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잠깐만요. 당신도 데니 피터처럼 자주 출장을 가십니까? 어떻게 얼어붙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배신하지 않고 멜라니에게 대답하기 위해 그의 얼굴은 깊은 숙고를 반영한 것이 눈에 띄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긴급한 문제를 언급하며 서둘러 갔지만 그의 행동은 멜라니에게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출장은 없었습니다. 데이니는 그의 여주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러한 여행을 조작했습니다. 멜러니는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탐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과 함께 그러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멜러니는 커린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장병이 있었던 엄마 멜라니는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어. 그녀의 친구가 으쓱하는 것도 당연해. 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아주 흔한 일이야.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지금 당장은 남자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신은 증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커리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숙고했습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값싼 카메라를 사서 계단통에 설치하고 당신의 부재를 이용할 여주인이 있는지 지켜보세요. 니키가 학교에 오면 그 사람이 꼭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테니 필요한 증거를 갖게 될 거야. 아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을 거야. 멜라니는 슬프게 웃으며 그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믿을 수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라고 카린이 말했어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봐야 해요. 멜라니 집에 있는 친구 회사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멜러니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친구의 계획을 곰곰이 생각한 후 단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멜러니는 신중하게 선택한 시장에서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해상도가 좋고 재충전할 필요 없이 몇 시간 동안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과거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데이니는 항상 모든 기술적 문제를 처리했지만 이제는 멜러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스스로 해야 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계획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멜러니는 직장을 쉬고 데이니에게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니는 출장에 대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제 그녀는 당신이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호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데이니는 당신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왜 출장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멜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교장은 필요하다면 잘 주장합니다. 데이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낸다면 당신은 가장 유망한 교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니키가 그의 어머니나 당신의 부모님에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멜러니는 데이니가 동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아파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아니, 왜 학교를 빼먹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데이니는 잘 웃었어요. 당신은 최근에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괜찮다면 제가 갈게요.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멜라니는 여름 동안 평화와 고독을 즐기며 가족 여름 별장에서 가상의 출장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즐기기 위해 여름 별장을 방문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일광욕을 하고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여름방학을 위한 오아시스는 서로 함께 즐기며 이제 여름 별장은 남편을 감시하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원하는 멜라니의 임시 피난처가 되지만 이제 친구의 조이는 온몸으로 말하는 듯 멜라니를 짜증나게 한다. 내가 옳았을 수도 있고 커림이 기뻐했지만 그녀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자신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또 다른 증거를 받았습니다. 니키가 학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30분 안에 그의 아내가 수도로 가는 기차에 탑승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멜러니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시간이 필요한 특정 목적지 없이 혼자 도시를 돌아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걷기는 항상 오후 늦게 그녀에게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있는 곳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여름 별장으로 가서 먼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멜라니는 가장 먼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곳 새하얀 난간 깨끗한 보도 태양의 반사가 표면에 아름답게 반사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넓고 여유로운 강. 멜러니는 이 장소와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니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키스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녀의 발밑에서 땅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니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항상 매력적인 소녀들이 많고 그녀는 단순히 그들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멜러니는 예전에 활발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사춘기 때 모든 것이 변했다. 갑자기 키가 커지고 마르고 어색해졌다. 얼굴에 여드름도 생겼다. 여자아이는 거울도 못 보고 울어도 화를 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인 줄 알았다. 그들 모두가 그녀에 대해 해로운 농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멜러니는 조용하고 겸손해졌으며 자신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그녀의 부모님 시절에는 10대의 여드름이 사라졌습니다. 멜러니는 매우 매력적인 젊은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였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멜라니는 자신의 삶의 기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곧 다른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크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이사했다. 멜라니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이 그녀에게 교사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멜러니는 어쨌든 그녀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존경할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멜러니는 여전히 그녀의 부모님이 처음에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살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시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별도의 아파트를 갖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숙사는 파티를 위한 것이지 파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멜러니를 공부하면 그곳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을 위해 별도의 아파트를 빌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멜러니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고 때로는 모든 것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스스로 아침과 저녁을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대학에 가고 완전히 새로운 공부 방식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변화가 멜라니를 압도했고 그녀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우울증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녀의 부모가 되지만 되돌릴 수 없었고 멜러니는 어니터와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니터는 외딴 마을에서 도시로 왔고 멜러니와 달리 그녀는 갑작스러운 자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숙사는 종종 수업을 빼먹었고 도시에서 오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멜러니는 아마도 둘 다 새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때때로 어니터는 도시의 어떤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멜러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니터는 멜러니에게 그녀의 모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평온하고 모험심이 강한 어니터는 청춘에 관한 스릴 넘치는 시리즈의 주인공과 같은 소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니터는 종종 멜러니를 좋아 합류하도록 초대했지만 소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시험 준비와 학기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학교와는 달랐고 멜러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어니터는 종종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놓치고 있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젊고 아름답지만 모든 것을 다 소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 벽 안에 있는 교과서에 묻혀있는 시간들 나랑 같이 클럽에 와. 하지만 우리는 내일 아침에 수업이 있어. 그냥 교육학의 역사일 뿐이야. 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가자. 하지만 멜라니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그 후에야 시험에 합격했니 어니터는 친구에게 클럽에 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옷도 없습니다. 어니터는 멜러니를 기숙사로 끌고 가서 시험해 보게 했습니다. 다양한 옷에서 그들은 멜러니의 스타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꽉 찢어진 청바지 배를 드러내는 상의와 모조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작은 드레스. 어니터는 멜러니를 존경했지만 이 옷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멜러니가 다른 의상 아이디어를 거부했을 때 어니터 쪽 멋진 옷 원하는 대로 멜러니는 평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높은 포니테일로 묶고 어니터의 주장에 따라 화장을 하고 친구의 귀걸이를 착용했지만 몇 시간 후에 멜러니는 더 밝게 옷을 입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니터가 멜러니를 자신있게 클럽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통과하고 넓은 홀에 들어갔습니다. 멜러니는 곧 그녀의 친구가 여기 단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니터에게 다가가 인사하기 위해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어니터는 집처럼 편안했지만 멜러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환경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클럽은 활기찬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댄스 플로어에서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멜러니는 잠시 멈췄고 다양한 군중을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로웠지만 어니터는 이미 그녀를 더 멀리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는 거죠? 어서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멜러니를 좁은 계단 위로 데려갔고 그들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댄스 플로어가 내려다 보이는 플랫폼에서 플랫폼은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늑한 소파와 안락의자 거기에서 그들은 댄스 플로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니터의 친구들은 이미 테이블 중 하나에서 그녀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꽉 끼는 청바지와 가죽을 입고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소녀들은 그들에 비해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멜러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의자 등받이에 기타가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최근에 록 밴드를 결성한 어니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니터는 멜러니에게 그들에 대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작곡과 가사를 쓰는 재능이 있다. 이쪽은 내 친구 멜라니. 아니타가 멜라니를 소개하는 음악 위에서 소리쳤다. 잠시 동안 모두의 관심이 버릇처럼 멜라니에게 쏠렸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안녕 만나서 반갑다. 그녀는 모두 멜라니에게 인사하고 다시 음악 감상에 대해 토론했다. 소녀는 수줍음이 많다고 자책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솔로이스트는 여전히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데인이라는 누군가를 농담으로 저주했고 갑자기 데인이가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흐트러진 검은 머리에 빛바랜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의 스타일은 확실히 동료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약간 장난스러운 눈을 가늘게 뜨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랑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방금 전까지는 모두가 그를 꾸짖었지만 늦은 코머 그들은 즉시 스마일즈에 침입했습니다. 마침내 남자 중 한 명이 우리 공연이 15분 안에 있을 거라고 투덜댔어요. 데이니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데이니는 그의 어깨를 쳤고 그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의 뺨에 2개의 보조개를 드러냈습니다. 멜러니를 사로잡은 그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낯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이니가 멜러니라고 물었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말했어요. 어니터는 그녀의 친구 데이니를 용감하게 소개하고 부드럽게 멜러니의 손을 잡고 키스했습니다. 약간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장난스러운 몸짓 데이니는 이 그룹에서 재미있는 남자이자 리더로 알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키스는 멜러니에게 많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데이니의 손길은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녀를 거의 땅바닥에서 들어올릴 뻔했습니다. 멜러니는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기타를 들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으니 괜찮아. 어니터는 혼란스러워하는 멜러니에게 미소를 지었고 데니는 멜러니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는 꽤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것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데이니가 이끄는 밴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군중은 그들이 진짜 스타라고 환호했습니다. 비록 현지에서만이라도 멜러니는 그들의 노래가 TV에서 본 뮤지션들의 노래만큼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그룹은 앞서 멋진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오한 가사로 남자들은 About Love, Friendship and Injustice를 불렀고 모든 말은 멜라니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관객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앞의 군중들은 함께 춤을 추며 흥겨웠습니다. 남자들은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라니의 관심은 주로 데이니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강인했으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멜러니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멋진 남자들입니다. 얼마 전 로스쿨 디스코장에서 만났어요. 그건 그렇고 그들은 미래의 변호사입니다. 멜라니는 형언할 수 없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그런 인상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니가 자석처럼 그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몇 곡 더 노래를 더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로 돌아오자 저녁은 평소와 같이 데이니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농담을 나누는 동안 계속되었고 소녀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멜러니는 여전히 공연과 성공에 신이 났고 때때로 낯선 소녀들이 데이니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하거나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대화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키가 크고 날씬하고 활기차고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멜러니는 자신이 데니와 함께라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찬사를 받는 지역 스타였으며 어니터의 말을 듣고 옷을 입었어야 했던 것에 비해 그녀는 회색쥐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더 매력적으로 앉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데이니는 어느새 눈에 띄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더 멀리 나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녁에는 멜러니에 대한 모든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고 그 이후로 어니터를 친구들과 함께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종 데이니의 눈과 미소를 기억하는 멜러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멜러니는 조심스럽게 어니터의 감정을 쳤지만 그녀의 친구는 어니터가 예리하고 예민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데이니와 그의 그룹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의도적으로 멜러니를 클럽에 초대했습니다. 종종 데이니는 많은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영화와 뉴스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데이니는 친근한 태도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태양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멜러니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아름다운 ним프와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멜러니가 질투하고 필사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데이니가 그녀를 같은 존경심으로 바라보기를 바랐습니다. 데이니는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어니터는 한 번 말했습니다.
멜러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소녀들이 그를 따라 달려가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어니터는 자신이 음악 작업과 공부로 너무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말이 멜러니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데이니의 마음이 자유로운지 아닌지는 결국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좋은 대화가이자 친구로 여겼을 뿐이지만 데이니가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마다 그녀는 때때로 그녀가 원했던 공격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미녀 중 한 명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의 질투심에 힘입어 그녀를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타만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아니타는 때때로 멜라니의 귀에 바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데이니는 어쨌든 그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감을 얻기 위한 일시적 공상일 뿐입니다. 어니터는 관찰력이 있고 현명했습니다. 나이가 지나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항상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멜러니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졸업 후 불의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다른 도시로 떠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오아어가 때때로 응답했지만 그 후에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 그게 인생의 방식이야. 멜러니가 데이니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멜러니의 삶은 크게 바뀌었고 공부에만 몰두하던 시절이 이제 그녀는 A 홀리월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지인과 흥미로운 대화와 첫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니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짝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에너지로 그녀를 채웠습니다. 데이니는 그의 밴드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그의 밴드와 함께 리허설을 공부하고 공연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회사 파티와 생일에 초대받았고 차고 밴드가 명성을 얻었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재능 있고 성실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깊은 의미가 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비트에 맞춰 움직이게 만든 열광적인 멜로디. 데이니는 오래전에 뮤직 스쿨에 다녔으며 그 학교의 판매 및 음악 문학에 대한 지루한 수업과 엄격하고 적대적인 음악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사 시험 및 끊임없는 연습은 음악을 추구하려는 재능 있는 소년의 욕구를 거의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할머니는 데니의 부모에게 영향을 주었고 데이니가 음악 학교를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데이니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가사와 음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청취자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음악은 지역 카페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트럭 운전사들 앞에서 명성의 첫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에게 박수를 보냈고 학교를 마친 후 젊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준 환호가 그에게 더 많은 연주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의 제안에 따라 데이니는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갔습니다. 데이니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의 공부는 항상 그에게 쉬웠지만 전문적인 계획 측면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밴드를 만들고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데이니는 이것이 단지 꿈일 뿐이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주 적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도시에는 아마도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는 바랄 것도 없지 않나? 데이니는 자신처럼 음악을 사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남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밴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버디즈는 단지 재미를 원했고 공연이나 명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의 차고에서 리허설을 한 다음 로스쿨에서 열린 축제 행사에서 청중들 사이에서 연주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받고 공연하도록 남자들을 초대한 지역바,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새 노래를 작곡하고 클럽과 바에서 공연했으며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새 노래를 게시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자주 다운로드되었고 곧 밴드는 도시를 넘어 훨씬 더 유명해졌고 수도의 클럽에 몇 번 초대되기도 했고 그 후 그들의 밴드는 첫 번째 실제 투어를 가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더욱 진지하고 인상적인 무언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면서 처음에는 멜러니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니는 어린 소녀들의 우상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멜러니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뜻한 5월 저녁이었고
수업이 거의 늦어졌습니다. 시험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고 멜러니는 재미있고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어니터와 함께 클럽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데이니의 밴드가 그곳에서 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멜러니는 데이니와 다시 대화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 내내 멜러니는 그녀를 쳐다보며 적절한 칭찬을 하고 심지어 그녀를 안아주려고 했던 술 취한 40대 남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지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슬리고 매우 불쾌한 숭배자였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돈도 많다고 자랑하던 그는 이 사실이 멜라니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 생각한 듯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하며 함께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 남자는 명백히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는데 그의 끈기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멜라니가 아니타에게 다가가 그녀의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당신은 정말로 배신적인 여자입니다. 나는 심지어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멜러니는 농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니와 그의 밴드가 공연이 끝난 후 클럽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투어를 떠났습니다. 멜러니는 2주 넘게 데이니를 보지 못했고 공연이 끝난 후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밴드가 마지막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뮤지션들이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제 멜라니는 오랫동안 데이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멜러니가 말했습니까? 정말 저녁이 시작되려나요? 제 동급생들이 올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어니터가 말했어요. 어깨를 으쓱한 멜라니는 택시를 부르고 차를 기다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클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멜라니는 거리에 완전히 혼자임을 깨닫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고 멜라니 옆에는 계속 방해하던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저녁 내내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훨씬 더 불쾌했습니다. 오 여왕님, 그 남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술 냄새와 담배 연기 냄새를 뿌렸습니다. 멜러니는 놀랐고 그 남자가 그녀를 허리에 안았을 때 소녀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고 지금 당장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세요. 멜라니가 그를 날카롭게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와 당신은 무례해요. 그 남자는 더욱 활짝 웃으며 다시 멜라니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친절한 멜라니는 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달려갔지만 그 남자는 재빨리 그녀를 따라잡았고 그는 그녀의 팔을 꼭 붙잡고 그의 눈이 타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악의적인 화제에 그는 멜러니를 주차된 차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차였을 것입니다. 멜러니는 반격했지만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테러가 그녀의 몸을 움켜쥐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멜러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그의 손을 풀었고 곧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멜라니, 그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를 흘끗 쳐다보는 눈은 스티븐이었습니다. 밴드의 기타리스트 멜라니가 그녀의 구세주에게 키스할 준비가 되어 있던 순간 그 남자는 몸부림치며 투덜거렸습니다. 몇 초 후 데이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멜러니가 그를 보았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를 보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여자를 자기 차로 끌고 가는지 알아차렸지만 너인 줄은 몰랐어. 스티븐이 괜찮냐고 말했어. 데니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난 괜찮아. 그녀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는 했지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멜라니는 조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서야 그녀는 두려움의 파도가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탈출한 불행이 이 순간에 그녀의 택시가 나를 따라온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그녀에게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야 해. 그녀는 말을 더듬고 데이니의 말을 더듬더니 떨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전쟁 안전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멜러니는 그의 냄새를 맡아 그에게 눌렀다.
그녀를 그의 차에 끌고 가려고 했던 남자는 이제 땅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온몸을 느꼈다. 지금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달데이니는 고개를 저으며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나갈 테니 스티번이 아직 진흙 속에 누워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그의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 눕게 놔두세요. 데이니는 손을 흔들고 택시에 탔습니다. 데이니는 멜러니를 강한 팔로 안고 그녀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키고 위안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믿을만했고 친절했기 때문에 멜러니는 의식적으로 이 여행이 되기를 바랐던 멋진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가 임대한 아파트는 클럽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나요? 데니가 차가 오른쪽 입구에 멈췄을 때 물었습니다. 멜러니는 제 방으로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니가 운전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멜러니에게 조금 걸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당장 혼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멜러니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술 취한 추종자를 보낸 운명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니는 그녀에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에 제 방을 따라 걷다. 그들은 두 연인이 손을 잡고 때때로 서로에게 미소를 짓는 것처럼 등불이 비추는 강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그것은 놀라운 단결의 순간이었다. 멜라니는 데이니가 그녀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산책의 모든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니는 멈추고 멜러니를 어깨로 그를 향해 돌렸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데이니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분명히 걱정했습니다. 멜라니가 보기에는 그녀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데니가 그녀에게 키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제방에 서서 침묵에 둘러싸인 등불 아래서 키스했고 그 주변의 누구도 너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니와 긴 대화를 나누며 대부분의 대화를 나누었고 멜러니는 듣고 웃으며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이 내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니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당신을 보고 참 똑똑하고 예민한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신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지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워요. 이것은 데이니에게 계시였습니다. 비록 그가 여자들을 만났고 짧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멜러니만큼 그에게 많은 감정과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친구 그룹의 겸손한 소녀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는 많지만 그들은 달라요. 항상 당신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신은 특별해요. 이 고백은 멜라니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데이니가 그런 말을 해서 울고 웃고 싶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멜러니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말이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데이니의 가슴에 매달리고 그는 새끼 고양이처럼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순간부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멜러니 사이에서 항상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니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함께하는 법을 배웠지만 옆에 있는 멜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름다운 보호를 받고 이 느낌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데이니가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배려와 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같은 나이였지만 그는 훨씬 더 나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고 오랫동안 책임을 지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멜러니는 데이니가 정말로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었지만 어니터는 알고 보니 이런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데이니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봤습니다. 제가 뭔가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되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기뻐요. 멜러니는 왜 작은 일에 당신이 특별히 관찰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니터는 싱긋 웃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로 관찰력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니터가 했던 이 말이 갑자기 멜러니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멜러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지금은 멜러니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도시의 분수대를 지나며 그녀는 데니와 웃으며 키스하고 서로의 회사에서 젊음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반대편 카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데이니는 밴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를 매료시켰으며 멜러니와 록 밴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의 눈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그를 에너지로 채우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열정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데이니는 변호사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것이 천부적이며 단조롭다고 생각했고 멜러니는 데이니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동의했습니다. 성공적인 록 뮤지션이 되고 싶은 데이니가 흰 셔츠와 클래식 바지를 입고 전통적인 사무실에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니와 멜러니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 인턴십 시험과 시험 문제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데이니는 거절할 수 없다는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적인 기회였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밴드의 클립이 유명 프로듀서의 관심을 끌었고 그가 개인적으로 조사했으며 밴드의 리드싱어가 그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처음에 데이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여로 새로운 밴드를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은 언론에 자주 출연했던 한 남자에 의해 감독될 것이었습니다. 전국 수천 곳의 콘서트는 상당한 비용을 받았고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니가 꿈꿔왔던 일이었고 그는 그런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멜러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래는 특별하고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습니다. 데이니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대답했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우리 밴드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면 밴드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 그가 직면한 선택은 언뜻 보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밴드 동료들을 도와주세요. 멜러니는 데이니의 망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멜러니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도덕적 고통으로 인해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티번을 밴드의 영구 멤버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어떤 것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슬프게 머리를 흔들면서 밴드의 끝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라니가 바라던 일을 했습니다. 데이니 멤버들과의 대화는 훨씬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부러움이나 비난의 흔적 없이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멜러니는 이제 그녀와 데이니가 서로를 덜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그녀는 그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데니는 가능한 한 빨리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했습니다. 비록 즉시는 아니지만 아침부터 리허설을 하는 시골집에서 다른 밴드 멤버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저녁까지 서로 익숙해지기까지 데이니는 일시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음악에 대한 열정에만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새벽부터 황혼까지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멜러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설렘을 느꼈지만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한동안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수도에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소녀들이 많았지만 멜라니는 불안한 생각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니는 이미 꿈을 이루기 위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티켓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멜러니는 자신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지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임신 테스트를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껴 병원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속이 메스꺼운 건 식중독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멜라니는 이 징후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멜라니는 즉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50분 뒤 눈을 깜박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테스트에서 뚜렷한 줄무늬 그녀의 초기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와 데이니는 아기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은 너무 어렸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멜러니는 갑자기 데이니가 그의 새로운 삶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테니 아이를 돕지 않을 테니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저녁 멜러니와 데이니는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공유했습니다. 마치 스타의 탄생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처럼 데이니는 이미 큰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기타를 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멜러니가 그날 아침에 배운 것을 그에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데이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의 미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멜러니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즉시 덜어주는 행복한 미소 데이니 그가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는 멜라니를 가까이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멜라니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손을 잡고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 멜러니는 데이니의 얼굴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데이니는 마침내 이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행복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데이니는 멜러니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으므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프로듀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함께해야 해. 이제 내 옆에 있어야 해. 처음에 멜러니는 어깨에서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니는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혼자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멜런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녀는 데이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저는 관리할 것입니다. 한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1년 2,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꿈을 깨닫게 될 거예요. 데이니는 미소를 지으며 멜러니의 어깨에 팔을 얹었어요.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 거기 있는 것은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습니다. 음악가로서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공연은 어떻습니까? 명성은 모두 유치합니다. 데이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멜러니는 그 결정이 확실히 그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니는 그녀와 그들의 아기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꿈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멜러니는 혼자서 모든 일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데이니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데이니는 고개를 저으며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작자는 우리가 시도해야 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있는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댄이 따뜻하게 웃었고 지금은 금전적 안정이 필요하고 아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나중에 따라잡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처음 며칠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데이니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의 로펌에서 일함 일상적인 일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이 회사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니는 멜러니에게 월급도 좋고 성장할 기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멜러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에익드 데이니가 그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한 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플레이스가 답답한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그룹을 되살려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데이니는 이제 거절했습니다. 나는 인생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없습니다. 무대가 뒤에 있다는 공연 리허설은 옛날 일이에요. 데이니가 친구들에게 설명했고 니키가 태어났어요. 데니는 아들을 품에 안을 때 세심하고 예민한 훌륭한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눈은 특별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 부부는 아기와 함께 잠 못 이루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심지어 관계 위기까지 겪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튼튼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 내내 답답한 도시에서 보낼 필요가 없도록 아파트와 자동차, 심지어 시골집까지 샀습니다. 컨트리 하우스 멜러니는 가상 출장 중에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컨트리 하우스 멜러니는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내다보며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니를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현재 행동은 암시했습니다. 데이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곧 멜러니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멜러니는 버스가 올바른 정류장에 멈추고 멜러니가 내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름에는 여름과는 달리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사방에 자전거가 있고 담장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지만 평소 활기차던 시골집도 버려진 듯 쓸쓸한 멜라니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 집은 최근에 사람이 살던 집처럼 보였다. 문은 이상하게 열려 있었다. 지난번에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 이상의 데이니는 보통 그다지 부주의하지 않았지만 멜러니에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최근에 여기에 왔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잿더리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의자는 옆으로 치워두고 누군가의 스웨트 셔츠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멜러니는 그녀는 땀을 흘리게 만드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을 즉시 어떻게 짐작하지 못했습니까? 데이니는 그의 여주인을 아파트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에는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를 별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방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담배 냄새와 톡 쏘는 향수 냄새가 뒤섞인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늘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아이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구입한 이 별장은 얼마나 냉소적이었지만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는지 가게에 가거나 멋진 가을날을 즐기기 위해 숲속으로 산책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라니는 활기차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창가 소파 위에 무대에 설치된 드럼 세트에는 일렉트릭 기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몸에 갈색 줄무늬가 있는 검정색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편이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기타였습니다. 그 여자는 혼란스러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이 여자 물건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거리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은 멜라니가 스티븐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리스 로이와 물론 데니 데이니는 동네 상점에서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멜러니 데이니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당신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멜러니가 물었습니다. 아주 길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할 것 같지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밴드의 다른 멤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방을 나가서 커플에게 멜러니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니는 서로 반대편에 서서 침묵을 지켰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데이니였습니다. 내 꿈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멜러니의 손을 잡고 우리 밴드가 다시 존재하며 모든 것이 약 3개월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명 프로듀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인터넷에서 우리의 오래된 클립을 보고 우리의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프로듀서와 달리 이 사람은 밴드 전체를 높이 평가하고 이후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문의하면서 그는 밴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는 우리에게서 특히 리드싱어에게서 큰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프로듀서의 전화와 제안의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듀서가 우리를 쇼에 초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유명 스타들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우리 노래를 변형시키고 그들에게 신선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허설과 공연 때문에 출장이 잦아졌다는 핑계로 결석을 설명했습니다. 우승자는 유명한 프로덕션 센터와 계약을 맺게 될 것이며 이미 100% 성공했고 우리는 이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승자라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인지도를 얻었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계약 제의도 받았습니다. 데이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미 쇼 참여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은 재정적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니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성공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쇼가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위 승리로 가족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 적어도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을 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기뻐요. 멜러니. 데이니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데이니가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껴안고 있다는 걸 알아요.